수능특강 테스트 2 23번 요약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문제는 사실 실제 수능이다 그러면 요약문을 먼저 읽어야지. 이게 당연히 이제 주제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내신을 대비하는 거니까 일단 주어진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부터 먼저 보는데 이 글은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지. 이게 이제 배경이야. 배경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드러내고 있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글에 있어서의 어떤 주제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배경 설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How can we make decisions? 어떻게 우리는 결정을 할 수 있나요? In the face of scientific uncertainty. 과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과학적인 어떤 불확실성에 직면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지? 자, 그러면서 보통 이제 질문을 던지면 그 해답이 보통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은 그렇지 않아. 자, 어쨌든 질문을 던졌으니까 해답이 나온다. 그 해답은 바로 대띠아입니다. 자, 뭐냐? 우리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have to be conditional, 어떤 조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ontextual, 어떤 맥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 해답. 그러니까 과학적 불확실성의 직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 했는데 그 해답이 우리의 계획은 어떤 조건부적이어야 된대. 이 조건부적이어야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잠정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된다? contextual, 어떤 맥락에 관련된 것이어야 된다. 이 맥락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주위 환경, 그 처해진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잠정적이어야 되고 딱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잠정적인 결과 그 계획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위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한 그런 계획이어야 된다. 바로 이 얘기가 된다. 자, 그러면서 과학적인 정보는 can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과학 정보가.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책, 어디에 근거를 둔 그러한 이해, 이러한 이해에 근거를 둔, 그러니까 과학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잖아. 환경적인 문제를. 그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정책들은 항상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바로 추가적인 연구에. 그리고 더 확신시키는 증거, 그러니까 더 확증적인 증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과학을 통해 가지고 이 환경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정책을 만들어낼 거라고 했지. 그런데 그러한 정책은 앞으로 어디에 의존하게 된다? 바로 추가적인 연구. 그러니까 한 번 정책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 정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연구에 달려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더 확증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렇게 앞으로 더 나오게 되는 확증적인 증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 배경 설정을 쭉 끝냈어.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야. 바로 하나의 접근. 현재 선호되는 접근이야. 많은 천연자원 관리자들에 의해서 선호되어지는 그러한 접근법은 is called, 불립니다. adaptive management, 어떤 적응 관리라고 불립니다. 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지 적응 관리. 이 적응 관리가 뭐냐? 바로 학습이라는 거야. 뭐에 의해? by doing, 행하는 것에 의해.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게 바로 적응 관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환경적인 문제를 이해하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 바로 과학이라고 했어. 과학적 정보라고 했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그 정책 관리들이 정책을 만들 거 아니야. 근데 그 만든 정책이 추가적인 연구와 그리고 확증적인 정보에 근거를 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나왔니? 천연자원 관리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접근법, 이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그러한 접근법은, 자, 뭐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야? 바로 그게
적응 관리라고 불린다는 거야. 이 적응 관리라는 것은 딱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계획을 만들면 그 계획을 쭉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나은 연구를 통해 수정하고 계속 더 확증적인 증거를 찾는 그러한 어떤 접근 방법, 그걸 취한다는 게 되겠지.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적응 관리라는 거다. 자, 어쨌든 말이 좀 복잡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는 거지? 바로 천연자원 관리자들이 택하게 되는 이러한 접근, 바로 그 어댑티브, 적응 관리. 이 적응 관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래쪽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하겠다. 자, 그럼 들어간다. 어떤 적응 관리에 있어서 정책들은 디자인되어집니다. From the outset. From the outset 이게 처음부터지. 처음부터 이제 디자인된다. 고안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To use scientific principles.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도록.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도록 디자인된대. 자, 뭐 하기 위해서? To examine. 어떤 대안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도록 디자인된다는 거야. 그래서 rather than assume that 이하라고 추정하기보다는 뭐라고 추정하느냐? What seems the best initial policy. 그러니까 처음에 최고의 정책 어떤 선택으로 보였던 것이 항상 그렇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정책이 항상 앞으로도 계속 최선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에 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대신에 adaptive management, 바로 적응 관리는 sets up scientific experiment, 바로 과학적인 이 실험을 준비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감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건들이 바뀌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 what effects, 하나의 행동 또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음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on both target, 우리가 타겟으로 한 것과 타겟으로 하지 않은 그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준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책을 끝까지 계속 실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험을 한대. 왜? 왜 한다는 거지?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목표로 했던 그 타겟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영향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준비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적응 관리의 목표는 바로 뭐니? 목표가 바로 이거라는 거지. is to enable,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형식이다. 우리가 the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것과 살아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예상치 못한 것들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예상치 못한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적응 관리의 목표라는 거지. 자, 그래서 it aims, 그것은 목표로 합니다. 뭐 하는 것을? 바로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많이, 뭐만큼? as to produce answers or solution, 어떤 해답이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그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 적응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접근법은 딱 정확한 하나의 해결책,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계속 기대치 못한, 예상치 못한 어떤 사항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응 관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얘는 그러니까 물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에 또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바로 그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적응 관리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단락은 먼저 적응 관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과학적인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결정을 일반적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은 이 과학 정보가 그
환경적인 문제를 이해하게 해주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만들어낸다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쓰이는 관리 방식이 바로 Adaptive Management, 바로 적응 관리다. 알겠지? 그래서 그 적응 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아래쪽에 쭉 펼쳐져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적응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야. 바로 적응 관리는 뭐한다? 과학적인 실험을 준비한다.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따라서 이 적응 관리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것들과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해심을, 그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한번 볼까? 바로 적응 관리는 목표로 한다. 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니? 정책을 만들어내지. 근데 그 정책은 뭐에 반응하니? 어? 계속 이거잖아. 기대치 못한 변화에 반응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potential, 잠재적인 변화에 반의하도록. 그지? 반응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쭉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뭘 사용했지? 여기 나왔잖아. 과학적인 실험을 사용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어, 계속되는 어떤 변화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정책의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바로 실험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답은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23번 일단 주제 정리 좀 잘 해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대비한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